본격 어른들을 위한 방송 어른들도 몰라요. 당신의 문해력 플러스에 오신 여러분들 오늘도 한번 잘 읽어봅시다. 네, 반갑습니다. 요즘 당신의 문해력 플러스가 네. 방송가에 굉장히 화제입니다. 맞아요. 그런데 저희 방송만큼이나 화제인 방송이 있습니다. 오.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우리가 생각한 그 드라마일 것 같은데요? 추앙해요. 추앙해요. 그분 굉장히 또 지금. 구씨. 맞아요. 네. 웬일이야. 아니, 왜 이렇게 좋아해? 에? 좋아. 아, 장난 아니시잖아요, 요즘에. 그러니까 날 추앙해요. 원래 멜로씬에서 잘 안 나오는 단어. 날 영원히 사랑해줘요가 아니라 예? 여자 주인공이 그렇게 얘기해줘. 뭐라고요? 나를 추앙해라. 벌써 우리 초아는 눈에 하트 뿅뿅이야. 추앙한다. 그러면 혹시 이 추앙이라는 단어의 정확한 뜻이 뭔지 알고 계시나요? 약간 어렴풋이 아는 그 거는 느낌은 알죠? 이게 약간 무조건적인 뭐라는 건 좀 알 것 같아요. 약간 숭배하다 막 오, 이런. 그래. 그러니까 맞아. 실제로 국어 사전을 보잖아요. 그럼 예. 추앙하다는 누군가를 높이 받들어 우러러 본다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처음 들어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가 봐요. 맞아요. 지금 이 댓글을 보시면 날 추앙해요가 뭔 뜻인가요? 쳐보긴 했는데 뭔 뜻인지는 잘. 저기 댓글에 남편이 추앙이란 단어를 처음 들어본다고 써 있어요. 신중한 줄 알았다고. 네. 근데 저는 사실 추앙이란 단어도 그렇고 평소에 잘 안 쓰는 단어잖아요. 근데 이런 거를 꼭 어려운 단어를 꼭 써야 되는 건지 그래, 잘 맞아.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오늘 그걸 알려줄 두 분을 특별히 모셨습니다. 네. 이화여대 국어교육과 서혁 교수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광희 씨가 굉장히 긴장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원주 EBS의 터줏대감, 중학 국어 인기 강사이신 강용철 선생님이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학교와 EBS에서 국어 강의하고 있는 강용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당신의 문해력 시즌 1 때부터 10대들의 어휘력 문제가 큰 관심을 모았었는데 현장에서 느끼시는 게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맞아. 네, 아무래도 10대들의 그 어휘력에 대한 얘기를 제가 열심히 봤는데요. 상업 광고가 뭐야, 얘들아? 몰라요. 얘들아, 가제가 뭐야? 혹시 아는 사람? 대한민국의 국어교사의 한 명으로서 좀 마음이 무거운 건 사실이었습니다. 제가 수업 중에 한 학생이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라고 적었는데 실연이라고 적었더라고요. 저는 이 학생이 이성교제하다가 실패했구나 생각해서 맞아. 네, 그래서 마음이 안 좋겠구나, 헤어졌어 그랬더니 아니 아닌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왜 이렇게 썼지 그랬더니 아니 선생님 그 시련 있잖아요. 그 좀 어렵고 힘든 거 이런 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시련 어렵고 힘든 게 맞죠? 네, 맞는데 그럴 수 있지만 맞춤법이나 표기의 문제만이 아니라 어휘가 가진 기본적인 뜻을 혼동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사실 그 앞에 추앙해요, 날 추앙해요 이 보면서 소름이 끼쳤어요, 사실은. 왜요? 그래서 오죽하면 저런 말을 주인공이 쓸까? 그러면서 그 주인공이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거기에 담겨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예. 나중에 눈물이 이렇게 아주 진짜요? 그렁그렁할 정도로 감수성이 풍부하시다. 그 단어가 저한테 주는 그 느낌 인상은 한 일주일 갔어요, 정말로. 진짜? 왜 그랬을까? 저 주인공이 이렇게 그 드라마를 보면서 이 사실은 이 단어 추앙의 의미를 정확히 모르면 그 감동을 느낄 수 없거든요. 맞아요. 네. 실제로 국립국어원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89%가 신문이나 TV에 나오는 말의 의미를 몰라서 네. 곤란했던 경험이 있다고 답을 했고요. 심지어 2015년에 이런 일이 자주 있다고 답변한 사람이 5.6%였는데 2020년에 무려 36.3%가 그렇다고 대답을 했대요. 그러니까 점점 어휘를 모르는 사람들의 비율이 늘어났다고 볼 수 있겠죠. 야, 네. 이렇게 많이 늘어날 수 있는 거예요, 진짜로? 놀랍죠. 5년 만에. 네. 저희 당신의 문해력 플러스에서 어려운 말이 제일 많이 나오거든요. 맞아. 그렇죠? 맞아요. 사실 뭔가 이렇게 드라마나 예능 같은 데서 어려운 단어 나오면 이해 못하면 그냥 넘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과연 우리나라 성인들의 어휘력 수준이 예. 어느 정도인지 실태 파악을 한번 했는데 네. EBS하고 여기 옆에 계시는 서혁 교수님 연구진이 성인 어휘 능력 검사를 개발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온라인 공개 하루 만에 무려 13만 명이 응시했고요. 녹화날 현재 기준으로 20만 명이 응시할 정도로 폭발적인 진짜 관심을 많이 받고 받네. 있다고 합니다. 우와, 대박. 이거 장난 아니다. 저도 알아요. 이거 예. 이거 진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이거를 풀으면서 자기가 이제 얼마 점수가 나왔다라는 거를 SNS에서 이렇게 공개하는 것들을 봤어요, 저도. 야.
그래서 이쯤 되면 다들 내 어휘력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궁금할 것 같아서 시작이다. 준비를 했습니다. 헤이 히어로. 헤이 히어로. 문제가 남느냐, 내가 남느냐. 성인 어휘력 고사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어쩔 수 없이 박수 치죠 또 저희. 네,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의 어휘력을 테스트해보려 합니다. 이번 문제는 20만 명이 응시한 성인 어휘 능력 검사 문제의 일부입니다. 오늘 테스트를 통해 여러분의 어휘력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될 텐데요. 다들 자신 있습니까? 네, 좋습니다. 그럼 큰 기대를 안고 첫 번째 문제 드립니다. 네. 성인 어휘 능력 검사 1번 문제입니다. 다음 문장 중 밑줄 친 단어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1번 한여름에 한방 눈이 내릴 가능성은 만무하다. 2번 직장 내 불합리한 소통 구조를 시정하다. 3번 그 사람은 성격이 무기력하고 수태하다. 4번 지성인의 행동은 교양과 양심에 의거한다.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주세요. 저는 모르겠다. 1, 2번은 좀 알 것 같은데 3, 4번은 어떤 뜻인지 모르겠네요. 네, 그죠. 저도 수태하다는 처음 들어보는 단어입니다. 저도요. 네. 3. 네. 네.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자, 저는 2개를 선택했습니다. 3, 4번이요? 예. 3, 4번. 전 4번이요. 4번? 전 3번. 3번, 3번. 네. 오, 3, 4번이에요, 선생님. 지금. 교수님, 여기 혹시 정답을 맞힌 사람이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어머! 뭐요? 단어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문장은 3번 수태하다가 들어간 문장입니다. 와우. 웬일이야. 근데 저는 솔직히 고백을 하자면 예. 1, 2, 4번은 아는 단어였어요. 아, 그렇죠. 그래서 모르는 단어가 수태하다 하나밖에 없어서 찍은 거거든요. 수태하다가 무슨 뜻이에요? 좀 어려워. 수태하다. 네, 그 수태하다가. 수태하다의 뜻을 좀 말씀드리면 이제 아이라든가 동물의 새끼를 베다라는 뜻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수태한 암컷이라고 하면 뭐 새끼를 벤 암컷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3번을 보면은 굉장히 이상한 뜻이 되죠. 3번 보시면 그 사람은 성격이 무기력하고 수태하다. 그 사람은 성격이 무기력하고 아기를 뱄다. 뭐 이런 뜻이 되니까 애기 되면 호르몬 때문에 약간 무기력할 수도 있지. 저희 언니가 임신 중이거든요. 이런 지자도 있습니다. 네, 참고로. 그러면서 이제 다음에 가는 게 이거죠. 문제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선생님? 그럼 이제 나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저희가 어휘 등급을 A, B, C, D 이렇게 4등급으로 나눴어요. 근데 여기서 A 등급은 중학교 3학년까지의 교과 과정을 마치면 청소년들이 알아야 되는 그런 정도. 지금 제시된 단어들은 이제 그 A 등급 쉬운 단어들에 들어갑니다. A 등급은 가장 쉬운 단어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부 A등급 어휘라면 이번 문제는 거의 사실은 뭐랄까 연습 문제 같은 비슷한 거잖아요. 아니, 그런 근데- 느낌인 거잖아요. 아, 말도 안 돼. 근데 그 태가 우리 언니가 수태했어. 약간 이렇게 얘기 안 하는데 이게 어떻게 쉬운 단어? 근데 그게 네. 제작진이 알려줬는데 네. 동물병원에 가면 이런 단어를 많이 볼 수 있대요. 오, 진짜요? 그러니까 아마 반려견이나 뭐 반려묘를 키우시는 분들은 네. 아마 이 단어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있을 거예요. 다 그러니까 키우는데. 그래서 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어휘라는 게 예. 어떤 경험을 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아마 적혀 있었어도 제가 모른 척하고 넘어갔던 것 같아요. 그 단어를 모르니까 진짜로. 그럼 저희가 이제 또 문제를 계속 풀어봐야겠죠? 헤이 히어로. 네, 다음 문제는 살살 드리겠습니다. 쌀 들은. 성인 어휘 능력 검사 4번 문제입니다. 4번 문제. 다음 보기에서 단어 향년이 적절하게 쓰인 문장을 골라보세요. 1번 그는 올해 향년의 나이를 누리고 있다. 2번 그는 향년 80세를 일기로 별세하였다. 3번 그는 향년 60세로 환갑을 맞이하였다. 4번 그는 향년을 맞이하여 고희연을 열었다. 일단 선택을 해야 되니까. 예. 저도 정확히 모르는데 들어는 본 것 같아서. 자, 정답 한번 들어볼게요. 네. 하나, 둘, 셋. 드드든. 두둔. 뭐? 자, 정답
2번. 예. 저 2번입니다. 호아 씨만 3번이에요? 효 씨 왜 3번을 선택하신 계속 거죠? 3번만 선택하신 거 아니에요? 제가 향년이라는 게 지금을 뜻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지금 60세로 환갑을 맞이했다. 교수님 정답이 뭐죠? 예, 정답은 2번. 그는 향년 80세를 일기로 별세하였다입니다. 뭐야, 나와 틀렸어. 그러면 향년이 정확히 무슨 뜻이죠? 누릴 향자의 해년입니다. 그러니까 살아서 누린 기간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향년이란 말은 잘 써야 되는 것이 이제 세상을 떠난 분에게, 즉 고인에게 쓰는 말인 거예요. 이분이 세상에 살면서 누린 기간은 얼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을 떠나신 분께 쓰는 게 향년인데 살아있는 분 또는 뭐 친구, 지인한테 쓰면 그분을 한 번에 하늘로 휙 보내드리는 꼴이 되는 거죠. 진짜 대박이다. 예시가 얼마나 무서워요. 향년 60세로 환갑을 맞이하셨대요. 저 진짜 오늘 이걸 배운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실제로 이 향년의 의미를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과거에도 한 방송에서 향년을 잘못 사용해서 문제가 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저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이나 뜻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네, 저 경우는 향년이 아니라 이제 방년 19세라고 써야 되거든요. 방년이라구나. 이제 방년은 20살 전후의 꽃다운 나이를 말합니다. 어머머머. 향년을 붙이면서 또 저분을 위로 휙 이렇게 보내드린 이제 그런 상황이 된 것인데요. 어머. 이렇게 생활 속에서 저희가 잘못 쓰는 어휘들이 꽤 있어요. 네. 우리 패널분들께서도 죽이란 말 써보셨습니까? 몇 주기, 뭐 이런 죽이라는 말. 그런 말 많이 쓰죠. 자기야 우리 이주기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 죽이란 말은요. 예. 자, 뜻이 어떤 거냐면 몇 번째 제삿날이냐 이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연인끼리 자기야 우리 이주기야 이거는 우리 제사 두 번째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영혼들의 대화가 되거나 이제 또 두 분이 같이 휘 위로 올라가는 이제 그런 상황이 영혼들의 대화가 그래서 이게 되거나. 잘못 사용하면 아주 큰 문제가 되고요. 그러면은 주기 말고 우리 기념일 며칠이야 이거 뭐라고? 몇 주년이라고 하면 되고요. 몇 주년? 그래. 그리고 요즘은 이제 MC를 이제 몇 개 이렇게 맡다 보니까 문제를 내는 그 롤에서 군계 일학이라는 그 단어가 나왔던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그 군계 일학이 뭔지 몰랐어요. 그리고 대본에도 안 나와 있던 거라 공부를 안 못했는데 저는 그냥 군대 용어인 줄 알고 힌트를 약간 자, 군대 용어입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작가님이 아니라고. 제발 닥치라고 저보고. 예. 입을 닫아달라고 저한테 저를 불러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때 큰 망신을 당했는데 예전에 한번 저는 그 친구네 사회를 보러 갔었거든요. 그래서 사회를 봐줬는데 결혼식이요? 네, 결혼식 사회를. 그때 이제 신랑 입장이라는 말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걸 이제 약간 힘있게 신랑 입대라고 했었거든요. 신랑 입대. 신랑 다시 입다라고? 진짜 와 이런 거를 몰랐으면은 몰랐어. 이 한마디 때문에 솔직히 다른 사람한테 신뢰가 갈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너무나 진짜 생각하고 그다음 말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저희가 다음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네. 헤이 히어로. 이번엔 성인 어휘 능력 검사 9번 문제입니다. 반열을 찾는 문제니 주의하며 풀어보세요. 정부는 합의 당사국으로부터 최근 맺은 타국과의 정치 협정에 대한 모든 후과를 책임져야 할 것이란 통첩을 받았다. 이 글에서 후과의 반의어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세요. 1번 결과, 2번 과오, 3번 경과, 4번 성과. 이게 후과를 책임진다. 그럼 이 후과라는 게 우선 무슨 뜻인지 알아야지 반의어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재밌는 게 우리 문제를 푼 사람들이 엄청 검색을 했나 봐요. 이걸요? 이거에 대해서. 그래서 왜요? 초록창에 보면은 예. 우와! 후과를 치잖아요. 그러면 예. 후과 반의어가 이렇게 연관 검색으로 뜹니다. 대박이다. 어머머머. 아 진짜 근데 우리 프로그램 많이 보시고 진짜로 어휘력 테스트를 많이 하신 거잖아요. 찾아보시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진짜 이 반의어 뭐고 이거 다 떠나서 일단은 후과라는 이 단어 자체가 저는 무슨 뜻인지를 모르고 그러니까 다 찾아본 거지. 저도 후거를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 정답을 다 쓰셨나요? 예. 자, 하나, 둘, 셋. 솔직히 저는 후과라는 말을 처음 들어봤고요. 근데 왜 결과라는 비슷한 뜻이 아닐까 해서 그냥 1번으로 적었습니다. 아니 근데 테스트를 응시한 사람들도 예. 이게 두 개로 나뉘는 것 같아요. 예? 결과하고 성과. 근데 이 둘 중에서 고민을 엄청 했나 봐요. 그래서 결과를 예? 후과의 반대말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34.5%, 아, 반대. 그리고 성과를 선택한 사람이 34.2%.
그러니까 완전 박빙. 비슷해요. 예. 완전 박빙이었다고 합니다. 우리도 박빙인데 지금 그쵸? 네. 교수님 정답이 뭐죠? 예, 정답은 과연. 4번. 후과의 반의어는 4번 성과입니다. 야, 예. 어머머머, 근데 내가 정확히 알고 맞힌 건가 싶어요. 후과는 그 뒤에 나타나는 좋지 않은 결과 이런 뜻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거의 반의어, 반대말을 찾으라고 했잖아요. 좋은 결실을 가진 결과 이런 말의 성과. 이게 맞습니다. 정부는 합의 당사국으로부터 최근 맺은 타국과의 정치 협정에 대한 모든 결과를 책임져야 할 것이라는 통지를 받았다. 이렇게 쓴다고 하면은 틀린 말인가요? 틀린 말은 아닌데 이제 정확하게 좋지 않은 결과라고 하는 게 상당히 위협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거잖아요.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나 의미가 조금 단어의 선택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한 의미로 전달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저희가 성인 어휘 능력 검사를 9번까지 풀어봤어요. 예. 여기 계신 분들 소감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너무 어려워요. 진짜로. 중3 때 나온 그런 단어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더 막 약간 충격적이기도 맞아. 하고 내가 더 많이 배워야 되는 건가 아니면 부족한 건가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실제로 커뮤니티에서도 이 문제를 풀어보고 예. 아우성이었다고 합니다. 저희랑 똑같았대요? 네, 난리가 났다고 근데 합니다. 뭐라고 하셨는지 한번 볼까요? 네. 여기 이 분은 예. 오늘부로 0.5개 국어 사용자가 되었다고. 반 정도 줄으신 거야? 네, 지난번에 제가 제 별명이 영계 국어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예. 남의 같지 않다 느낌. 그러게. 여기 또 있네요. 국적 국적 바꿔야겠네. 바꿔야겠네. 예. 8개. 교수님은 지켜보시면서 어떠셨어요? 참 걱정이 좀 많이 됩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어떤 단어일까요? 하나, 둘, 셋. 위정. 위정. 짠. 위정. 위정. 짠. 위정. 위정. 짠. 위정. 위정. 뭘까요? 누군가를 속이는 거?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뜻을 말해주면 반갑게 맞이하다? 반갑게 맞이하다. 네. 저는 약간 반대 의견인데요. 네. 저는 약간 반대 의견인데요. 네, 반대 의견 좋아요. 네. 네, 치고 나왔어요. 네, 왜 반대 의견이죠? 뭐 반기를 들다 할 때 그런 약간 그런 반자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 그렇게. 부분에서 모르는 거 지금 언더라인 잘 치고 계시죠? 네. 네, 모르는 단어들 체크하시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모르는 거를 엄마한테 질문을 했을 때 어렸을 때는 그냥 뭉뚱그려서 그냥 얼버무리고 그냥 이렇게 넘어가고 모르면 엄마랑 같이 찾아보자 이렇게 해서 넘어갔었는데 아이가 점점 커가니까 나도 계속 공부를 해야겠구나.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상대방이랑 얘기를 해보니까 어려움이 느끼는 거예요. 이해도 안 되고 이해하는 척도 해야 되고. 그 요즘에 좀 핫한 드라마 있잖아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네, 이제 친구랑 같이 둘이 앉아서 그걸 보는데 이제 겉모술수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대사 중에. 이 겉모술수 건민우가 겉모술수? 등장인물들끼리 그거를 주고받으면서 막 기분 나빠하고 되게 웃긴 상황이 연출이 막 되는데 뭐지? 나 왜 이렇게 한국말인데 그러니까 한국에서 태어났는데 모국어인데 왜 이렇게 한국말을 못하지? 나는 약간 영계국어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영계국어. 그랬었던 기억이 있어요. 아니 근데 진짜로 저는 좀 놀랐던 게 성인 네 분이 어휘력을 배우고자 오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어른분들도 이렇게 어휘력을 배우고자 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를 좀 처음 알았던 것 같아요. 저도 인상 깊었던 분이 그 자녀를 교육하기 위해서 맞아. 당신다고 하는 게 너무 대단한 것 같고. 네. 근데 그런 부모님들이 요즘에 특히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가서 교과서를 보는데 수준이 저 초등학교 다닐 때랑 완전 다르더라고요. 완전히. 이제는? 네, 이제는. 얼마나 이 30, 40대 특히 그 성인들의 어휘가 사회적으로 중요한가. 실제로 그 성인의 어휘력이
다음 세대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부모가 하루 평균 시간당 사용하는 그 단어 수에 따라서 아이들이 사용하는 단어 수도 영향을 받습니다. 하루 평균 1시간에 부모님이 사용하는 어휘 수가 적을수록 그 아이들도 사용하는 어휘 수가 적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세대의 이 어휘력이 다음 세대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 이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저는 사실 어려운 말 쓰는 사람이 잘못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왜 굳이 유식한 척해? 진짜로예요. 맞아, 그럴 수 있어요. 굳이 쉬운 단어가 있는데 맞아요. 왜 어려운 단어 선택해가지고 못 알아듣는 사람 구분해?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이런 단어 같은 게 후대에도 영향을 끼친다고 하니까 이걸 꼭 배워야겠다라는 생각이 오늘 좀 절실하게 들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여러분들 다음 문제는 더 어마무시하다고 합니다. 어머, 이 문제는 심지어 성인 어휘 검사 중 최고 오답률을 기록한 문제라고 그래요? 합니다. 대체 어떤 문제일지 너무 궁금한데 네. 헤이 히어로 문제는 내가 낼게. 맞히는 건 누가 할래? 여러분이 합니다. 다음은 많은 어른들을 혼란에 빠뜨렸던 문제. 성인 어휘 능력 검사 10번 문제입니다. 먼저 보기의 글입니다. 그는 양쪽을 갉아보며 자신의 의견에 동의를 구했다. 그러나 그는 미쁘지 않은 사람이었고 그가 무어라 말해도 다른 이들에겐 재겹게 들렸다. 그저 그의 말을 가래지 않고 조용히 듣기만 할 뿐이었다. 다음 글을 참고할 때 밑줄 친 단어의 사용이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보세요. 너무 처음 들어보는 단어들이야. 고전 문학에서 많이 봤던 단어예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막 네. 이런 거 있잖아요. 예전 문학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막 이런 거. 아니야 그 정도까지는 아니야. 빠네요, 빠. 네. 네,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한번 정답 한번 들어볼게요. 자, 하나, 둘, 셋. 네, 초아 씨랑 저는 1번. 예? 수정 씨도 1번. 1번. 저도 1번으로 또 갔습니다. 4번이에요. 수정 씨왜 4번이죠? 뭐 말을 약간 가리지 않고 한다는 사람 있잖아요. 뭐 가리지 않고, 야 가리지 않고 너무 막말한다, 막 이런 것처럼 그런 의미인 것 같은데 저 보기에는 나만 맞힌 거거든요. 여러분 반전 매력 한강이에요. 예? 반전 매력. 여기 보잖아요. 그럼 처음 시작할 때 그러니까 양쪽을 갉아보면은 그냥 갉아보면라는 이 단어, 그러니까 어휘의 뜻을 몰라도 양쪽이라는 건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맞아, 근데 1번 예시가 두 사람은 서로 갉아보며 인사를 건넸다는데 마주보고 있는 거잖아요. 아, 네. 맞아. 저도 그렇게 이해했어요. 야 대박이다. 네, 정답이 뭐죠, 교수님? 아, 네. 정답은 바로 1번입니다. 오. 잘 맞추셨고요. 이거 네. 너무 반전이 없었네, 그쵸, 제가? 설명해 주신 것이 아주 굉장히 정확한 답인데요. 여기 지금 갈마보다, 그는 양쪽을 갈마보며라고 있는데 양쪽을 번갈아 보다라는 겁니다.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 보실게요. 자, 네? 갈마보다 해보실까요? 갈마보다. 갈마보다. 이렇게 어휘를 동작과 함께하면 굉장히 좋거든요. 예. 1번 예문을 보면 두 사람은 서로 갈마보며 인사를 건넸다는 이상한 상황이 되는 게요. 초아 씨가 저한테 안녕하세요 그럼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초아 씨의 팬이에요. 이렇게 되는 상황인 거죠.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패널들께서 힘들었던 이유는 이게 바로 고유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말에는 이런 고유어들은 우리가 많이 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뜻이 좀 어렵다고 느낀 것이죠. 아, 근데 이 문제가 오답률이 가장 높다고 했었잖아요. 예. 대체 얼마나 틀린 거죠? 정답률은 23%였습니다. 와. 예. 좀 어려울 거로 생각은 했습니다만은 저도 이렇게까지 많이 틀리실 줄 몰랐어요. 나도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지금 약간 기분이 어떠냐면 다시 한글을 배우는 그런 기분이거든요.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있는데 저는 그럼 밉다는 무슨 뜻인지, 밉다와 예쁘다의 합성어인지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믿음직하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보면은 이게 믿음직하다인데 예문을 보면 미쁘게 보이지 않았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믿음직스럽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아니 근데 네. 저희가 사실 살면서 재겹다, 갈마보다, 가래다 이런 말을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거든요. 문학 작품에 이제 많이 나타납니다. 문학 소설이나 작품을 시나 쓰는구나. 이런 데 고유어들이 많이 나타나는데요. 이런 고유어들을 우리가 알면 우리 말의 맛을 알아서 더욱 품격 있는 국어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가래다가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가래다가. 가르다는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따지다 이런 뜻이에요. 옳고 그름을 따지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저기 철 모르는 아이들을 데리고 옳고 그름을 따져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니 이렇게 되는 거죠. 옳고 그름을 따져봐야. 그리고 거기 위에 제겨워는 굉장히 쉬운 뜻이죠. 몹시 지겹다인데요. 몹시 지겹다. 지겹다? 따라해보시면 아 제겨워 한번 해보실래요? 아 제겨워. 바로 그겁니다. 그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여러분 최고의 요리비가 MC 광입니다. 똑같은 볶음밥 정말 제겨우시죠? 오늘 색다른 산채 볶음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이 배워가네요 오늘 그렇죠? 사실 이 문제를 출제하면서 우리 성인들의 고유어 그 어휘력 수준이 얼마나 될까 이제 이게 궁금했었어요. 첫 번째로는. 근데 동시에 점점 사라져가는 우리말 고유에 대한 관심을 좀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솔직히 제겹다 이렇게 말 안 하고 몹시 지겨워 이렇게 말해도 다 통하는데 굳이 제겹다 같은 이런 어려운 단어를 써야 할까? 맞아요. 이게 사실 자주 안 쓰는 단어들을 쓰는 것보다 서로 아는 단어를 쓰는 게 의사소통도 잘 되고 더 좋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학교 현장에서 가르치고 있는 제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안타까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학생들에게 좀 상상력을 자극하기 위해서 이런 시 구절을 읽어줬다고 해요. 우리가 만약 눈발이라면. 눈발? 여러분은 뭘 상상하시겠어요? 눈발? 눈발이면은 아름답게 내린다? 산? 산속, 막 산속? 설산. 우리가 만약 눈발이라면 어감을 들어보세요. 얼마나 포근하게 눈발처럼 날리는 거야. 눈발 아련하게 연인들이 고백하고 있는 그런 그 모습에 눈발이 싹 흩날린다. 뭔가 이런 느낌 아닐까요? 맞아요. 이렇게 여러분 말씀처럼 다양한 이런 표현, 감정, 오감을 활용한 이런 상상력 이런 걸 기대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말을 했대요. 눈발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 눈발이 뭔지를 몰라서 이 시의 의미를 느껴보지도 못한 거잖아요. 그죠? 아예 그냥 읽기만. 이런 하고. 경험이 굉장히 소중한 건데 안타깝네요. 실제 국어 시간에도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어르신의 영예라는 말이 나오는데 영예는 윗사람의 딸을 이제 높여 부르는 말입니다. 근데 그 뜻을 모르는 친구 읽다가 선생님 영예가 주인공인가요? 이런 얘기를 하는 친구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휘가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내용이가 이상해지는 거고 맞아요. 작품의 줄거리를 정리하는 데도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교수님 말씀하신 거하고 하나 더 붙여서 생각해 볼 게 있는데 이제 어휘력이 부족하면 이런 일도 있죠. 글의 내용을 이해하는 게 어려울 때도 있지만 내 머릿속, 마음속에 있는 거를 정밀하게 표현하는 게 힘들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아이들이 책을 읽고 이제 글을 쓰는 독후감을 보면은 한자로 쓰는 애도 있어요. 뭐라고요? 학생 용어니까 써볼게요. 짱. 귀엽다 아 그래 무슨 말이 필요해? 대박. 네. 세 글자. 엄지척. 엄지척. 좋아요. 좀 늘려봐. 그럼 5글자로 매우 좋아요. 7글자로 늘려봐. 매우 좋아요. 더 늘려봐. 정말 매우 이런 애들이 있어요. 아 이게 너무 웃기다. 어휘에 대한 정밀함 이런 게 부족하면 거의 감정의 느낌만 이렇게 쓰다가 끝나는 경우도 있죠. 사실 저는 이 부분도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구나. 제가 최근에 보다가 공감한 웹툰이 있거든요. 이게 뭔가 나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한번 같이 보시죠. 야, 이거 진짜 너무 알지? 알지? 내 머릿속에 뭔가 떠오르는 게 있을 거야. 말로 해. 말로 해. 뭐야? 말로 해. 우와, 대박 짱 크다. 내 얘기인데 다? 저도. 아니 누가 내 마음을 저렇게 웹툰으로 그려놨지? 블루투스식 소통 시도 많이 하죠 다들. 블루투스 좋긴 좋은데. 편하니까. 이대는 맞아. 좋긴 좋은데 그게 나의 자녀나 후대에 영향을 미치니까 배워야 한다. 자녀한테 이거 알지? 야 느낌 알잖아. 야 왜 이러니 아들아. 학교에서 그것도 안 배웠어? 그럼 느낌 알지 아들? 아빠 넘어간다.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 외국인들이 한국어 배웠을 때는 그 굉장히 좋은 단어가 괜찮아요. 괜찮아? 네, 뭐를 물어보면은 오늘 뭐 괜찮아 뭐 이렇게 더워요 이러면 에이 괜찮아요 하고 오늘 컨디션 어때? 네, 괜찮아요 이렇게 막 그렇게 넘어갈 때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늘 쓰던 말만 쓰지 말고 다양한 단어를 이렇게 상황에 바꿔가면서 쓰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런 말이 있어요. 모든 단어는 생각을 메워두는 말뚝이다. 왜? 그러니까 단어를 모르면 우리의 생각을 메워둘 곳이 없는 거죠. 맞아. 정말 오늘 큰 깨달음을 얻어가는 것 같은데. 자, 그 어휘력이 중요하다는 건 이제 모두 느끼셨는데요. 이제 어휘력이 글을 읽고 이해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제 파악할 수 있는 문제를 하나 풀어볼 건데 좀 걱정되는 것이 문제를 보시자마자 다 저를 노려보시면서
그러지 마세요. 이런 눈빛을 보내실 것 같은데 네. 자 한번 만나보도록 하시죠. 자, 헤히어로 마지막 문제 나갑니다. 성인 어휘 능력 검사 13번 문제입니다. 푸코에게 있어서 페놉티콘은 벤담이 상상했던 사설 교도소의 의미를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다. 그것은 새로운 근대 사회의 감시 원리가 체화된 건축물이었고 한 명의 권력자가 다수를 감시하는 규율 사회로의 변화를 상징하는 동시에 그런 변화를 주동한 것이었다. 이는 또 개인에 대한 근대 권력의 통제가 육체적인 형벌에서 산업 자본주의의 인간형에 적합한 영혼의 규율로 바뀌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페놉티콘은 모세관 같은 권력이 사회 구석구석에 스며들어 우리를 통제한다는 푸코 철학의 정수를 잘 보여주는 더없이 좋은 신뢰였다. 감시는 은밀하고 알 수 없게 이루어진 반면에 처벌은 확실하고 효과적으로 수행되었고 통제와 권력은 비대칭적인 시선을 가능케 한 건축 구조에 체화되었던 것이다. 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다면 위의 글을 읽고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을 고르세요. 1번, 페놉티콘은 근대 사회의 감시와 규율의 실현을 촉진했다. 2번, 페놉티콘은 개인 양심과 관습을 강조하는 규율 사회를 상징한다. 3번, 페놉티콘은 사회의 통제에 대한 푸코 철학의 골자를 나타낸다. 4번, 페놉티콘은 감시자와 피감시자 간 시선의 불균형을 반영한다. 그냥 내용 알 수 없다. 진짜 무슨 소리 하나도 모르겠고요. 단어들이 와. 너무 어려운 말, 철학 얘기 나오고 비대칭적 시선 나오고 권력 나오죠, 뭐 신뢰 나오죠, 모세관 나오죠, 규율 나와, 뭐 근대 권력, 영혼까지 나와. 아니 선생님이 근데 아까 얘기하시는데 이게 실제로 수능 문제보다 쉽게 나온 거예요. 수단이도 이렇게 어려울 네, 정도면. 저는 진짜 어려워요. 네. 일단 읽는 자체가 너무나 길었고 읽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읽기는 너무 맞아요. 어려워요. 네. 너무 어려워요. 그래도 해봤습니다. 어찌됐건 저희가 문해력 프로그램 하고 있으니까 풀어야 되죠. 이 보기에서 제가 힌트를 얻어서 선택해봤습니다. 답을. 네. 정확히는 모르지만 갑니다. 제발 찍은 게 맞아야 할 텐데. 하나, 둘, 셋. 오! 나 형을 정답이 다 틀려. 제 2번입니다. 저 3번이에요. 정답 1, 2, 3처럼 나. 와 이거 뭔 일이야 이거. 와 근데 한 명은 정답이 있는 거예요 지금. 어쨌든 다행이다. 한 명이 한 명은 있잖아요. 있어. 한 명이 있어요. 수잔 씨는 왜 1번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솔직히 진짜 읽다가 포기했고요. 네, 진짜? 진짜요. 왜냐면 외국인들은 항상 읽는 게 일단은 너무나 어려워요. 잠깐만. 수단이 약간 수단이도 있잖아. 한국어 능력 시험 6급이잖아. 맞아. 잘할 땐 6급 얘기했나? 근데 자기 불려 자기 외국인이래. 그러니까 저도 지금 너가 나보다 솔직히 잘해요. 아, 진짜 외국인이에요 이거. 수단이 솔직히 나보다 잘해. 그러니까. 아니, 외국인 등록증 보여줘요? 외국인이라니까. 와 이렇게 잘 빠져나간다고. 아 진짜요. 읽다가 지금 포기. 완전 프리패스야. 진짜야. 저는 왜 3번 했냐면 너무 모르겠으니까 이 보기에 마지막에 통제와 권력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3번에는 페놉티콘은 사회의 통제. 봐봐. 통제 나오고 위에 그 질문에도 마지막에 통제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질문에 있는 문장에 있는 통제가 들어간 3번을 선택했던 거예요. 골자가 그럼 무슨 뜻이에요? 골자가 그럼 무슨 뜻이에요? 골 때리는 사람이라는 거야. 야, 걔 골자야. 이러면 골 때린다 이런 뜻 있잖아. 그거 고급스럽게 표현한 거야. 저는 이제 2번에 있는 양심과 관습은 감시와 규율이라든지 1번 예시에 돼 있는 말과는 저 반대되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2번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오빠한테만 저기 답안 주시는 거 아니죠? 지금 난리가 났는데 교수님 이 문제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주시죠. 예, 정답은 2번입니다. 꽁태기 씨 축하합니다. 야, 태규 형. 아니 이 어휘력 테스트라고 하면서 이렇게 긴 문장을 내시는 게 어딨어요? 그럼 이런 거 뭐, 우리 볼 일 없어요. 그러니까요. 내 인생 35, 살면서 이런 거 본 적 없다고요. 저도 없어요. 이건 진짜 어휘력 테스트라기보다는 읽기 테스트. 진짜 어이없다. 선생님께서 저희가 조금 이해하기 쉽게끔 나가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그리고 우리도 이게 뭔지는 알고 넘어가야 될 거 아니야. 푸코가 누군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여기 글이 굉장히 길지만 우리가 이 선택지를 보면 답을 한눈에 알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규율이란 말을 사전에 찾으면 어떻게 나오는지 제가 한번 정확하게 사전에 있는 뜻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서나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정해놓은 행동의 준칙이 된다라고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규율이라는 건 뭔가 정해진 어떤 기준이고 준칙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앞에 여기 개인의 양심과 관습을 강조한다고 했죠. 이건 뭐가 되냐? 도덕인 겁니다.
사실 이 표현이 안 맞는 거예요. 앞에는 도덕에 대한 것이고 여기는 어떤 행동 준칙이기 때문에 이 표현 자체가 지금 충돌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여기 보시면 여기 기인 글이 나와 있는데 잘 보시면 여기 추동한 것이었다라는 부분에 추동이란 말의 뜻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이 추동의 추자는 밀추, 움직일 동, 즉 민다라는 거예요. 출발. 밀어 움직인다, 격려한다, 촉진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감시와 규율의 실현을 촉진한다. 바로 이 부분하고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1번은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동이라는 뜻을 알았다면 맞아, 추동이라는 게 뭔가 촉진하는 거야. 여기 촉진한다고 했네. 이건 맞네. 이걸 파악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푸코 철학의 골자를 나타낸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부분은 푸코 철학의 정수란 말이 있어요. 자, 정수란 말의 뜻을 알았다면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정수 모르겠어요. 자, 정수. 네, 골자라고 한다면 어떤 거냐면 사물의 가운데에 있는 정수나 요점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정수하고 골자는 유사한 뜻이라는 거죠, 여기서. 그러니까 얘도 지금 같은 뜻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 비대칭적인 시선이라고 했는데 비라는 말에 동그라미를 쳐보면요. 대칭적인 시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맞아요. 뭔가 불균형하다는 불균형하다. 거죠. 불균형을 반영한다. 이 부분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문제는 내용을 읽고 그걸 고차원적으로 푸는 문제가 아니라 여기 내용 중에 어휘의 뜻을 알고 있었다면 풀 수 있는 문제였죠. 네, 지금까지 강유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뿅. 네. 이렇게 해주시니까. 이야, 진짜 근데 설명 잘하신다. 그러게요. 쏙쏙 들어오는데. 진짜 쏙쏙 들어온다. 지금까지 풀었던 문제보다는 아마 이 문항이 많이 어려우셨을 거예요. 네. 정확한 어휘의 의미를 알아야 글의 내용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데 어휘력이 차지하는 글을 이해하는 데 미치는 영향이 거의 70% 정도 되더라고요. 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어휘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만큼 높고 중요하다, 핵심이다. 그럼 저희가 오늘 그 어른들을 위한 이 어휘력 고사 최고 득점자가 누구인지 궁금합니다. 네. 우리 중에. 네. 예. 제가 채점을 한번 해봤는데요. 네. 전체 15문항 중에서 네. 11문항을 마친 공태규 씨 축하합니다. 태규 역시 우리 MC. 역시 사실 우리 형. 문제 푸시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도 모르는 단어는 다 틀렸어요, 초반에. 근데 이렇게 뭐랄까? 좀 문장 전체를 이해하고 유추할 수 있는 거를 맞춘 거거든요.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 어휘력이 완벽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에이, 또 겸손하시게 또. 아니에요. 자, 그러면 그래서- 1등 하신 소감을 조금 말씀해 보세요. 예. 자, 1등 축하합니다. 어쨌든 시아야 봄비야. 특히 시아야 초등학교 입학하고 많이 조마조마했는데 다행이다. 야, 우리 아빠 또 1등 하셨어요. 예. 아니 근데 20만 명이나 시험에 응시를 했잖아요. 다들 어떻게 시험을 봤을지 굉장히 궁금해지거든요. 이 문제들이 여러분만 어려웠던 거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앞서 이제 이 테스트에서 20만 명이나 참여하셨다고 했잖아요. 평균을 내보니까 15문항 중에서 9문제. 이건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60점이에요, 딱. 네. 근데 사실은 제가 출제를 할 때에는 한 70점 정도 기대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대에는 좀 많이 못 미치는 거죠. 그 60점이 평균인데 제가 몇 개 맞았는지 알고 있거든요. 다행히 제작진이 오늘 왜 이렇게 매너 있어? 내 점수 왜 안 말해요? 네가 말하라고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제가 15개 중에 솔직히 2번 풀었거든요. 저 6개 맞았어요. 그러면은 평균이 9개인데. 저도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8개 맞았거든요. 오, 평균 하나 아깝네. 그러니까 평균이 안 돼요, 저도. 수자님. 저도 8개인 것 같아요. 그냥 근데 진짜- 국민 수준이야, 난. 아니 근데 솔직히 저도 한국말 잘하는 외국인. 교수님, 이게 평균만 넘으면 안정적인 어휘력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다들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인지 엄청 궁금해하거든요. 보통 이제 15문제를 다 맞췄다면 뭐 대단히 이제 어휘력이 높으신 분들입니다. 뭐 기본적인 뭐 전문적인 서적이나 뭐 지난번 우리 했던 계약서나 뭐 이런 거 다 잘 이해하실 수 있고 큰 어려움이 없는 분들은 할 수 있고요. 우리 태규 씨처럼 이제 11문항에서 13문항 정도 요 사이에 맞추신 분들도 우수한 편입니다. 다행이네요. 네, 그래서 뭐 대중적인 이런 서적 이런 걸 읽고 이해하시는데도 신문 이런 건 물론이고요. 큰 어려움이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8점에서 10점 사이 맞으신 분들은 보통 수준의 어휘력이에요. 보통 네. 중간만 가자. 중간만 가자. 난 해냈어. 잘했어. 네. 자, 교수님 이제 그 다음 알 것 같아서 네. 그 다음 멘트로 좀 넘어가 주시면. 예, 이제 우리 어떻게 또 그렇게 나왔죠? 좀 이제 0점에서 7점 사이. 예. 이건 사실 좀 많이 미흡한 수준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아마 종종 본인 스스로도 네. 일상적인 의사소통에서도 종종 어려움이 있다는 거를 아마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맞아요. 신문 기사나 이런 서적들을 읽는데도 많은 어려운 점이 있고 소설책이나 이런 계약서, 공문서 이런 건 더더욱 어려우실 거예요. 맞아요. 다들 오늘 다양한 어휘들을 저희가 살펴봤는데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주변에서 사람들이 어려운 단어를 쓴다고 흘려 듣지 말고 이제 귀 기울이면서 다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어쨌든 공부가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 실제 상황에서 이 단어를 모르면 찾아보고 아까 설명하면서 어디에다가 어떻게 쓸 수 있는지 이런 거를 늘 고민을 하면서 우리가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을 좀 느꼈었던 것 같아요. 정말 미쁘네요. 예, 믿음이 가요. 예. 근데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가끔 그런 고민이 들 때가 있거든요. 아이가 모르는 단어를 물어봤어요. 예. 그러면은 이걸 있는 그대로 설명해야 될지 아니면 뭔가 쉽게 풀어서 해야 될지 이게 굉장히 헷갈리거든요. 이럴 때 어떤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딱 하나의 정답이 있다고 하기 어렵지만 하나 권장해 드리고 싶은 방법은 아이가 단어를 물어볼 때 좋은 순간이 왔다라고 먼저 생각을 하시고요. 먼저 그 단어가 무슨 뜻인지 자녀한테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본인 나름대로 생각하는 뜻을 분명히 얘기할 거예요. 그럴 때 우리 함께 찾아보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사전을 찾는 습관으로 연결을 해보는 겁니다. 그런데 국어 사전의 뜻이 쉬운 것도 있지만 어려운 것도 있거든요. 그럼 분명히 아이가 읽고 이거 이해가 안 된다고는 할 때 같이 한번 고를 때 풀어주고 저는 예문을 꼭 같이 보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런 예문에서 이렇게 사용하는 거야라고 하면 아이가 뜻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이 어휘가 어떤 상황에서 사용하는지를 적절하게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답을 계속 알려주기보단 아이들한테 어휘에 대한 궁금증을 자극하는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너무 좋아했어요. 너무 감사해요, 오늘 정말. 예. 말씀 너무 잘하신다. 네, 교수님은? 예, 사실 그 처음 성인 어휘 검사를 개발했을 때만 해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큰 관심을 가질 것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예. 그만큼 우리 사회가 성인 어휘 이력에 대해서도 쏟는 관심이 많고 중요하다는 것을 방증해 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아무쪼록 이번에 갖게 된 이런 관심들을 다음 우리 후세대까지도 널리 확산해 나가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쩌면 어휘력을 높인다는 건 이제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세상에 관심을 가지는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그리고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서 어른들이 세상에 귀 기울이면서 다채로운 어휘를 쓰는 그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어른들도 몰라요? 당신의 문해력 플러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우리가 학교를 졸업하면 시험이랑은 영원히 볼 일이 없다고 생각을 했을 텐데 정말 시험은 수학보다 더 싫어요. 공부를 하려면 책을 봐야 되는데 그 책을 읽는 것 자체가 어려워요. 문해력을 요하는 문제들이 점점 많아진다. 국어 과목이 좋지 않은 학생들은 다른 과목 성적도 좋지 않더라. 그래서 도대체 우리가 보는 이 각종 시험은 어느 정도의 문해력이 있어야 풀 수 있는 거냐? 진짜? 다 높아요. 빨리 구해줘. 구해줘. 교수님 구해주세요. 예. 너무 걱정이 됩니다. 정말로요? 네.